안녕하세요. 지시 아카데미가 진행하는 아차 실수 제로 캠페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거관리위원회 바로 알기에 대해서 지자체의 감사 사례 중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부적정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바로 알기는 첫 번째 구성의 절차를 살펴보고, 두 번째 지자체 감사를 중심으로 한 부적정 사례를 살펴본 후 정리하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절차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절차는 각 관리규약의 절차에 따르는데, 선출 공고는 규약의 기준일을 준수하여 임기 만료 며칠 전, 30일 전, 60일 전 이런 식으로 선출 공고일을 준수하시고, 구성의 절차는 신청자 접수부터 자격 요건의 확인과 위촉까지의 단계를 거치면서 공개 모집과 추천의 위촉, 추천의 위촉과 공개 모집이 각각의 규약의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요건의 확인에서는 결격 사유 확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시고, 구성 절차 위반은 절차상의 하자로 무효에 해당하므로 자격 요건의 확인과 구성 절차의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첫 번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시 주의사항입니다. 결격 사유 확인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성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00세대 미만의 선거관리위원회와 500세대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최소 인원은 3명, 5명으로 보는데, 결격 사유로 1명이라도 부적정하게 되면 최소 인원에 미달하게 됩니다. 결격 사유를 조회하지 않아 최소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이런 상태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동별 대표자 선출도 무효가 될 수 있으니 결격 사유 확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미성년자나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두 번째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된 사람 또는 제14조 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세 번째 선거관리위원회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격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징구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등록기준지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받아 결격 사유 조회를 해당 지자체에 공문으로 발송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격 사유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련된 지자체 감사 부적정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자격 요건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 구성 시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등은 선거관리위원회 의원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를 선거관리위원회 의원으로 위촉한 경우입니다. 동별 대표자 임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의원은 겸임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체크하셔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의원으로 위촉된 사항은 무효입니다. 두 번째 부적정 사례로 결격 사유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관리규약에 따른 절차에 따라 위원을 모집하고 위촉하였지만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과 같은 해당 여부를 행정기관에 조회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결격 사유에는 반드시 행정기관이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셔야 하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를 관리토록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입주자대표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 선출공고, 구성공고, 선거관리를 위촉하는 등 세부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임의로 구성하여 운영한 경우 부적정 사례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임기 만료된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규약에 따라서 임기 만료 며칠 전 공개 모집하고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위촉하여야 하지만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입니다. 선출 공고는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된 시기를 준수하셔야 하며 이따는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의 임기 만료일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공개 모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개별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서 2번 이상의 공개 모집을 실시하였음에도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추천하여 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1차 공개 모집 후에 2차로 추천하여 위촉함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위반하여 1차로 추천 위촉하고 2차로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한다면 공개 모집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절차상의 하자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여섯 번째 사례입니다. 관리규약에서 정해진 추천의 순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2회 이상의 공개 모집을 실시하였음에도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규약에 정해진 추천의 순서대로 추천해서 위촉해야 하지만 임의적인 순서대로 추천하여 위촉한 경우입니다. 관리규약의 절차에 따라 위촉하셔야 하며 이때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사례입니다. 자생단체 임원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입니다. 자생단체 임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겸직할 수 없으나 노인회장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입니다. 자생단체 임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임원은 겸임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추천권자가 본인을 추천할 수 없다라는 경우도 마찬가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확인이 필요하며 단지별로 관리규약에 따라 다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고 업무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중요 사항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리규약에 정해진 구성의 절차를 꼭 준수하셔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결격 사유 확인을 놓치는 경우가 주로 있습니다. 결격 사유를 꼭 확인하시고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한 징구 서류를 누락 없이 철저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시기는 관리규약에 따라서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임기 만료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업무에 자신감이 있으면 당당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차 실수가 제로가 될 때까지 여러분에게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지금까지 GC 아카데미 연구원 현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